큰돈을 환전해야 하는데 환율이 어디로 갈지 몰라 불안하신가요? 누구나 환전할 때 손해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다면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환율 예측은 전문가조차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괜히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단순합니다. 큰돈 환전은 무조건 창구를 통해 우대 환율을 적용받으세요. 단기 환차익만 노리고 타이밍을 잡는 건 사실상 투자의 영역입니다.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환율을 재면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1. 큰 금액은 반드시 은행 창구를 이용해 환율 우대를 받으세요. 2. 환율 전망을 이유로 환전을 미루는 것보다는 실제 필요한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단 원화 가치가 급격히 흔들리는 특수 상황, 예를 들어 코스피가 단기간에 10% 이상 급락하는 경우에는 환전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일 때 환전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환율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하나로 하루아침에 50원, 100원씩 급등락하기도 하죠. 큰돈을 환전해야 한다면 더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형화된 대답은 분명합니다. 환율 고점에 환전하겠다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작년에도 계엄 사태 직전 1,300원대였던 환율이 순식간에 1,400원을 뚫었죠. 이런 급등 구간에서는 환전을 피해야 하지만 평시에는 괜히 예측을 재며 미루는 것보다 필요할 때 진행하는 게 낫습니다. 1. 환율이 급등세에 있을 때는 환전을 미루세요. 2. 큰돈이라면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환율 우대를 받으세요. 1천만 원 이상이라면 더더욱 필수입니다. 3. 환율이 다시 안전 구간으로 내려왔다면 너무 재지 말고 필요한 만큼 환전하세요. 환율 어디까지 오를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입니다. 환율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율을 움직이는 기본 요인을 알고 있으면 단기적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환율을 추측이 아니라 원리에 따라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달러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약세 요인.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강세 요인. 반대로 금리 인상이나 글로벌 불안이 커질 때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강세를 보입니다. 1. 환전을 할 때는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우대 환율을 적용받으세요. 큰돈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2. 환율 뉴스를 볼 때 금리와 안전자산 수요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꼭 확인하세요. 3. 예측이 아니라 조건별 시나리오를 준비하세요.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약세,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강세. 이 단순한 원리를 습관처럼 체크하는 겁니다. 달러가 왜 강세인지, 왜 약세로 가는지 제대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원리만 이해하면 환율 뉴스가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지금 원화 환율이 1,400원에 가까워지며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200원이 당연했는데 왜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걸까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왜냐하면 달러 자산을 보유할 매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달러 강세. 더 높은 이자를 주니까 전 세계 자금이 달러로 몰립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 한국과 유럽은 2.5% 수준입니다. 이런 금리 차이가 달러를 강세로 만든 겁니다. 1. 환율 뉴스를 볼 때 미국 금리와 다른 나라 금리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2. 미국이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 달러 약세 가능성을,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 달러 강세 가능성을 체크하세요. 3. 환전이나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이 원리를 기본으로 삼고 단기 이벤트성 뉴스에 흔들리지 마세요. 금리 인하는 단순히 돈 빌리기 쉬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달러와 신흥국 자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신호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면 주식이 오른다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자산이 오르는지, 어디로 돈이 이동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면 달러는 약세로 갑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산의 매력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 대신 돈은 신흥국으로 이동합니다. 신흥국 경제가 좋아지고 투자금이 몰리면 달러는 빠져나가고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이때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이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성장주입니다. 싸게 돈을 빌려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미국 금리 인하 뉴스가 나오면 환율 방향을 먼저 점검하세요. 2. 달러 약세 신호가 보이면 신흥국 증시, 특히 성장주에 자금이 몰릴 수 있습니다. 3.
환전 투자를 고려한다면 달러만 바라보지 말고 신흥국 자산 흐름도 같이 살펴보세요. 달러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 단순히 환율 차트만 보지 말고 돈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을 그냥 오르면 비싸졌다, 내리면 싸졌다 이렇게만 보시는데요. 사실 달러의 강세 약세는 글로벌 자본 이동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방향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해외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몰릴 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살 때 전 세계 자금이 동시에 미국으로 몰릴 때 달러는 강해집니다. 반대로 달러 약세는 달러를 팔고 신흥국으로 돈이 이동할 때 나타납니다. 한국, 중국, 인도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흘러들면 달러는 약세로 전환됩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 신흥국으로의 머니 무브가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환율을 볼 때 단순히 강세 약세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확인하세요. 2. 미국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달러 강세, 신흥국으로 이동한다면 달러 약세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3. 투자 시점에서는 금리 정책과 관세 정책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달러 환율 앞으로 1,200원일까요? 1,500원일까요? 지금 시장은 아주 미묘한 힘겨루기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 강세다, 1,200원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요인과 관세 요인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 요인입니다. 달러 이자가 줄어들면 미국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고 돈이 신흥국으로 이동하면서 원화 같은 통화가 강세를 받게 되죠. 반대로 관세는 달러 강세 요인입니다. 관세가 늘어나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관세 강화는 결국 달러 수요 확대를 의미합니다. 환율을 전망할 때는 단순히 금리만 보시면 안 됩니다. 동시에 관세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균형을 잡는 지점이 결국 환율의 단기 흐름을 결정합니다. 환율, 과연 1,2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이 내려가길 기대하지만 지금 시장 환경을 보면 1,200원은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환율을 억지로 맞추려다 오히려 불안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과연 현실적인 지점은 어디일까요? 현재 환율이 1,300원 초반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관세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달러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채권 매수세도 달러 강세를 뒷받침합니다. 결국 달러 약세로 가려면 이자금 흐름이 줄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전을 고민하신다면 환율이 1,390원이든 1,330원이든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언제 환율이 더 내려올까? 하고 기다리기보다는 필요한 시점에 바로 환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1,800원까지 치솟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환율은 금리나 관세 같은 정책 요인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글로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달러는 폭발적으로 강해집니다. 코로나 때, IMF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환율이 폭등했던 기억다들 있으시죠? 달러가 미친 듯이 강세로 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국가 파산, 금융 시스템 리스크, 대규모 신용 경색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오직 달러만 찾게 되고 그 순간 달러 가치는 하늘로 치솟습니다. 따라서 환율 전망을 고민할 때 단순히 금리 인상이나만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안정성까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국제뉴스, 국가 부도설, 금융기관 파산 같은 신호들을 미리 체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위기 때마다 결국 살아남는 건 달러입니다. 왜 달러가 최후의 보루라고 불릴까요? 최근 프랑스, 유럽 경제 불안 얘기가 나오면서 유로화 환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렇다고 방심해도 될까요? 외환 시장의 본질은 언제나 달러 대 다른 통화의 힘겨루기입니다. 유럽에서 리스크 신호가 커지면 달러는 급등하고 유로화는 하락합니다. 결국 글로벌 불안은 곧 달러 강세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환율을 볼 때는 단순히 원달러만 보지 말고 유로달러 환율 같은 큰 그림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나 자산 방어 목적으로는 달러를 일정 부분 확보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위기 때 사겠다고 미루다가는 손이 쉽게 안 움직입니다. 환율이 1,400원까지 왔는데 지금 환전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환율이 더 떨어지면 환전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기가 터지면 은행 창구에서 환전 자체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달러는 최후의 안전자산입니다. 국가적 위기나 금융 불안이 터지면 환율은 2,000원, 심지어 2,500원까지도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달러가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따라서 달러는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조용할 때 10원, 20원 혹은 510% 손해를 보더라도 꾸준히 분할 환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달러만 있으면 ETF든 미국 주식이든 위기 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기 때 코스피가 폭락해도 달러를 들고 있으면 미국 ETF, 나스닥, 엔비디아 같은 종목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만 들고 있으면 환율이 2,000원을 찍을 때 손이 안 나갑니다. 오히려 환전도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기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옵니다. 그때 달러가 없으면 왜 미리 안 바꿔뒀을까 하는 후회만 남습니다. 반대로 조금 손해보더라도 달러를 쥐고 있으면 위기 때 남들이 못 잡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환전은 언제든 해도 됩니다. 위기를 대비해 달러를 확보해두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입니다.